광활한 우주, 빛도 잘 닿지 않는 그 공간을 지금도 수천 개의 비행선과 인공위성이 누비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거대한 우주로 향하는 문의 길을 오랫동안 미국, 러시아, 유럽 이 세 나라가 사실상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성은 만들 수 있지만 막상 우주로 올릴 로켓이 없어 남의 발사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나라였는데요. 2025년 11월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기가 하얀 불꽃을 뿜으며 밤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한국은 우주강국 후보로 올라서게 되었죠. 오늘은 지금은 왜 해외에서 역시 한국이 과학의 나라라며 극찬하게 되었는지 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우주 역사는 처음부터 멋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발사체를 쏠 때만 해도 우리 로켓이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아 쏘아 올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이 로켓 또한 기술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실패해도 수거할 수 없어 분석도 어려웠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던 한국 정부는 더러워서 로켓이고 뭐고 개발하고 말겠다며 각오를 다짐하고 우주 발사체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로켓 연구 개발을 시작하자 해외에선 발사체 독자 개발은 절대 불가할 것, 결국 발사는 계속 해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비관적인 여론들만 형성되었는데요. 그런 냉담한 여론을 뚫고 한국은 결국 국산 발사체 누리호를 개발하게 됩니다. 누리호 연구 개발은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11년 만에 1차 발사를 하게 되었으나 누리호는 3단까지 비행에 성공하고 목표 고도인 700km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 순간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안착하는데 실패하게 되는데요. 해외로부터 역시는 역신가? 그 정도면 잘했다 등등 뼈아픈 말들로 비난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건 완전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로켓이 처음 하늘로 쏘아진 첫 경험이었습니다. 부서진 로켓의 잔해들을 가져오며 한국은 데이터를 쌓고 바로 그 다음 스텝을 쉬지 않고 밟아나갈 수 있었죠. 그 후 단 8개월 만에 2차 발사를 하는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국산 발사체로 성능 검증 위성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내는데요. 이날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기 로켓으로 자기 위성을 쏠 수 있는 나라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를 보고 놀란 해외 기자들은 한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또 하나의 발사체 보유국 등장이라며 점점 긍정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개선하기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추가 연구 개발 끝에 3차 발사에서는 소형위성 8기를 한 번에 싣고 올라가 모두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사출시키면서 실전 운영 능력까지 업그레이드 시켜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해외 시선은 꾸준히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올라오는 나라로 바뀌었죠. 그리고 3차 발사를 성공시킨 지 2년이 지난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누리호 4차 발사를 하게 되면서 항공우주 개발의 역사를 완전히 뒤흔듭니다. 이번 발사는 숫자만 봐도 다른데요. 총 중량 200톤대, 높이 47m, 목표 궤도 고도 약 600km 태양 동기 궤도, 탑재 위성 총 13기, 탑재 중량 약 960kg으로 지금까지 중 가장 무거운 발사체 발사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 최초의 민간주도 발사라는 점이 주목할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차까지는 국가연구기관이 로켓 개발 발사를 대부분 끌고 간 것과 다르게 4차부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조립을 총괄하고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해 이제 로켓은 여러 번 쏘고 수요받아서 팔고 사업성을 따지는 우주 비즈니스 인프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발사대 시스템도 현대중공업이 맡아 국산화 100%에 성공하면서 발사 인프라까지 완전히 한국 기술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선 이제 한국은 로켓 한 번 잘 만든 나라가 아니라 경계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번에 탑승한 위성들은 각 중요 임무들을 갖고 올라가는데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오로라, 대기관 관측, 우주 플라즈마, 자기장 연구, 줄기세포, 3D 프린팅, 우주 의료 실험 등등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우주 실험들을 도맡아 할 예정이고,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이 만든 큐브 위성 12기는 전기 추진 엔진 시험, GPS만으로 편대 비행, 도킹 가능 여부 검증, 우주 쓰레기 자력 폐기 기술, 국산 반도체 부품의 우주 환경 테스트 등등 한 줄로 요약하면 한국 우주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스타트업, 그리고 미래 먹거리 후보들이 전부 한 방에 발사되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한국이 로켓 독자 개발하겠다고 하면 기술도 경험도 부족하기에 불가능할 것, 러시아 도움 없인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리호 4차 발사까지 오면서 그 서사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해외 군사 우주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로켓 기술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축적하는 나라다. 아시아에서 일본만 보던 시선이 이제 한국 쪽으로도 확실히 돌아섰다. 향후 중형급 발사체 시장에서 한국은 무시하기 어려운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말이죠. 앞으로의 한국은 정찰위성, 통신위성, 기상위성, 한국형 GPS, KPS, 더 나아가 재사용 발사체, 달, 심우주 탐사, 이 모든 걸 우리가 직접 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산업까지 가져가는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위성들 사이에 코리아라고 적힌 위성, 그리고 K 발사체 누리호가 당당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주 5대 강국 안에 들어갈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누리호 발사 영상을 검색해서 그 새벽의 불꽃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남긴 서명이니까요.